네. 어제 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좋은 일이 많은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특강, 우리 백승진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애터미 제품을 안 쓰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들으신 거 또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많이 활용하셔서 많은 소비자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기대하면 제가 음소거 할게요. 네. 본부장님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고요. 네, 자, 모실 때 행동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백승진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애터미 에이스 스타마스터 백승진입니다. 예. 하루 남았네요, 하루. 예. 2021년이 하루가 남았습니다. 예.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그리고, 생각 외로 상황이 심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고 또 내용을 보시면 바꿀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후라이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 영상을 좀 몇 개 볼 건데 이렇게 정신을 놓치시면은 이게 흐름을 놓치시면은 자칫하면 정보를 놓치시니까 잘 보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영상을 보기 전에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이제 지난 2020년 3월에 개봉을 했어요. 다크 워터스가 이렇게 제목으로 따지면 뭐냐면, 물이 시커머졌다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두폰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화학기업이거든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화학 제품을, 화학 물질들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에 공장을 하나 세워요. 그 공장에서 그 만들어진 물질들을 땅에 묻기도 하고 또 강에 버리기도 하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1989년도예요. 그때 이제 강에서 흘러가는 그 물질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농작물과 그리고 소들이 노출이 돼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듀폰사는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그리고 20년 동안의 그 법정 싸움을 통해 가지고 그게 독성 물질이라는 거를 한 변호사가 밝혀냈고, 그 밝혀낸 물질이 여러분이 잘 쓰시는 코팅 프라이팬이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미국은 2015년도에 이 모든 코팅 프라이팬의 물질들을 판매 금지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규제 그 조항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소 가시고 그리고 쿠팡에서 잘 보시면 쿠팡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잘 보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여러분의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PFOA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단순히 코팅 프라이팬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콘택트 렌즈,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발수제, 그리고 우리가 그 등산복 입잖아요. 등산복 입는데도 다 발라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이 뚝 떨어지면 또르르르 굴러가 내려가잖아요. 이게 발수제예요. 거기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나중에 좀 보시겠지만 영상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제목들을 그 교육자료 제목들을 나중에 맨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나하나 보시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9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이게 또 이제 영상을 틀면은 또 막 딴 데 가서 설거지 하시고 또 이러시더라고. 나중에 못 봐요, 여러분. 영상 볼 때 같이 봐야지. 예, 그러니까 같이 볼 때 집중해서 보시고, 예, 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예, 잘 보셔가지고, 예, 한 번 볼 때 딱 깔끔하게 끝내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소리 들리시면 오케이 해주셔야 돼요. 예. 자, 자,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신생아 탯줄 혈액에서 PFOA라는 암 유발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는 미국 유명 병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라이팬이나 음식물 포장지 등에 사용이 되는 테프론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이 아이 탯줄에서 나온 것입니다. Found that Teflon's key chemical, getting a hold of As you can see, everybody had some of it. 미국 대형 로펌의 잘 나가는 파트너 변호사 롭 빌럿. 1998년 그에게 한 시골 농부가 찾아와 막무가내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I am a corporate defense attorney. So? I defend chemical companies. Well, now you can defend me. 물론 거절하려 했지만 알고 보니 어린 시절 지냈던 시골 마을의 지인으로 할머니와도 친분이 있는 농부였죠. Grandma tells me her grandson's some fancy environment lawyer down in Cincinnati. 어쩔 수 없이 농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How many did you lose? 190. 190 cows. You tell me nothing's wrong here. 이 농부의 주장은 미국의 초대형 글로벌 화학기업 듀폰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세워진 공장 주변에 매립지를 만들어 화학 폐기물을 묻었고 그 화학물질에 노출된 강물을 마신 가축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었죠. I'm telling you. That chemical. What if you drank it? Drink it? It's like saying, what if I swallowed a tire? What if whatever's killing those cows is in the drinking water? 뉴욕타임즈 기사와 영화 속 충격적인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대전 중 비밀리에 개발된 합성 화학물질이 있었죠. 이 물질은 물에 반발성이 있어서 최초로 탱크에 방수 코팅하는 데 쓰였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물질이었죠. 그때 몇몇 회사가 생각했습니다. 이걸 전쟁터에서만 쓰지 말고 일반 가정에서도 활용해보자고 말이죠. 1802년에 설립된 미국의 글로벌 화학기업 듀폰도 그런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 PFOA를 가져와 C8이라고 다시 이름 지었고 불침투 코팅을 개발했죠. 탱크가 아니라 프라이팬용이었습니다. 테플론이라고 불렀죠. 듀폰은 이 테플론으로 연순 수익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죠. 테플론을 만든 노동자들이 메스꺼움과 고열에 시달렸는데 듀폰도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에 테플론을 섞어 몇몇 노동자들에게 피우게 했고 그들은 전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게 196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테플론이 출시되고 1년 후에 듀폰은 문제를 알게 된 것이었죠. 수 베일리라는 임신 중인 여성은 C8 액체를 넣었던 거대한 철통을 닦는 일을 했는데 이후 콧구멍이 하나이고 눈이 기형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듀폰에 찾아가 C8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물었지만 듀폰은 절대 아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가 테플론 공장에서 일했던 모든 기록이 사라졌죠. 수십 년간 그들이 대기로 날려보내고 땅에 묻었던 C8이 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자기 직원들이 암에 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듀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체에서 분해되지 않는 C8은 우리 몸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 자간전증, 고콜레스테롤,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6가지 중증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듀폰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벌었죠. DuPont is knowingly poisoning 70,000 local residents for the last 40 years. 이 모든 걸 알아낸 롭 빌럿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처절한 싸움을 홀로 시작합니다. Take everything that you know and turn it against an iconic American company, like an informant. Isn't that right? Isn't that right? Isn't that right? Yes. Our government is captive to DuPont. They're trying to force you to make me stop. He was willing to risk his job, his family, for a stranger who needed his help.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맞서기엔 듀폰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했습니다. 롯빌럿 덕분에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전 세계 언론에서 뜨겁게 보도했지만 듀폰은 끄떡없었죠. The system is rigged. They want us to think it'll protect us, but that's a lie. We protect us. We do. Nobody else. 미국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 내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2015년 카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취재해 만든 영화 스포트라이트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팀의 두 번째 고발 실화 다크워터스는 전작에서 보여준 충격적이고 센세이션한 고발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또 배우 마크 러팔로는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기고 처절한 싸움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실존 인물 변호사 롯빌럿을 연기했는데요. 실제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인 만큼 제작에도 깊이 참여하며 아주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다크워터스의 이야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실화입니다. 인류의 99%를 독성물질 중독에 빠뜨린 미국 최고의 화학기업 듀폰을 고발하는 실화극 3월에 개봉하는 다크워터스였습니다. 거의 마이크 꺼졌어요. 예, 이것만 보면 또 감이 없으셔요. 또 이게 충격적인 영상이긴 한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다음 영상을 보시면 또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검색하면서 저희 팀원들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빨랑 다 메디쿡으로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빨랑 왜 그랬을까요? 독성 물질을 자꾸 우리 몸에 쌓게 되면 결국엔 만성 독성이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뇌세포가 사멸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뇌세포가 사멸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검색하고 뉴스를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받은 내용이 바로 이 PFOA라는 물질이 아직까지도 규제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저희 집도 그 코팅 후라이팬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바꿔보니까 이제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메디쿡도 쓰시면 왜 눌러붙는다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꼭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또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이걸 한꺼번에 띄워서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흑수저로 살아온 나는 이건 30살에 광고입니다. 조기은퇴를 했다. 잘 들리시죠? 월순익 3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된다. 바닥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이는 프라이팬이 있다면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라이팬 코팅 마모 실험을 통해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을 소개했는데요. 김승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프라이팬은 금속 본체의 부식을 막고 음식물이 팬에 눌어붙지 않도록 바닥을 보통 불소 수지로 코팅합니다.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혹시 유해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식약처가 프라이팬 표면을 철 수세미로 반복 마찰해 코팅을 마모시키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은 처음에만 미량 검출될 뿐 이후에는 코팅 손상 정도와 상관없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벗겨진 프라이팬의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나왔습니다. 철수세미를 통해서 후라이팬 마모 실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중금속 용출 우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내부에 있는 금속 재질이 우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코팅 프라이팬은 벗겨지면 쓰면 안 돼.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를. 자, 어떤 내용이냐면 언론사들 똑같은 언론사인데 다른 얘기를 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나?
예. 자, 볼게요. 자, 독성 물질, 예, 프라이팬 이렇게 치시면, 예,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4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많이 볼게요. 왜냐면 말로 설명하면 이게 다가오는 게 없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함께 볼게요. 자, 지 않고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는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뜨거운 커피를 담아내는 일회용 컵이나 배달 음식의 종이 포장지 일부에서도 유해 물질인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표면에 물이 배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 성분으로 표면을 덮어 물방울이 떨어져도 침투하거나 표면을 적시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하는 대부분의 발수제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발수제에 불소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소수지에는 생산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특수 계면 활성제인 과부라 화합물이 사용됩니다. 불소수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과학기술로는 대체 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된 것으로 생태계 및 인간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환경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그 자체로 독성이 크지 않지만 인체에 축적되면 만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물과 기름에 저항하고 열에 강해 1950년대부터 다양한 산업 및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팬은 조리하기에 앞서 팬을 달구는 예열 과정만으로도 손쉽게 300도에 도달하는데 이때부터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에 코팅 성분이 분해돼 과부라 화합물에 속하는 독성 물질이 기화되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직접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 5개를 준비해 가열해 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팬에서 점차 연기가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연기엔 어떤 성분이 존재할까요? 이제 열 분해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질로 떨어져 나옵니다. 중함체로 있던 부분들이 일부는 떨어져서 단량체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중함체에서 일부 부분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화학적 양상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불로 화합물의 형태가 보면은 어느 단계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분의 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을 240도로 가열하면 불소수지 입자가 대기 중에서 측정되고 300도에 이르면 산화된 입자가 외부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360도에 달하면 동물에게는 바람을 유발하고 식물에게 유독한 그리고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독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 15가지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가열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불소수지 코팅제 일부가 기화되어 나오고 프라이팬 자체에서 녹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리 과정에서 코로 들이마시거나 음식물에 섞여 들어간 것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과부라 화합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쥐의 신경세포에 과부라 화합물을 주입해 신경 독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해 결과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레벨을 떨어뜨리고 뉴런 세포의 신경세포 성장에 중요한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해 뇌세포를 조기 사멸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불소 화합물이 우리가 옛날에 알던 것보다는 다르게 이게 이제 유출되기도 하고 그다음 이동되기도 하고 인체에 축적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아주 완전한 그런 그 환경 오염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나눴지만 프라이팬에 열을 가하면 순식간에 20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 보신 분들이 막 끔찍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멸치볶음 하잖아요. 막 고추 막 멸치볶음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떠오르실 건데, 예, 당장 바꾸세요. 오늘 주문하셔가지고 연말 되기 전에 빨리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족들의 건강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바꿔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코팅 프라이팬이 벗겨지면 중금속에 노출되겠지가 아니고요. 코팅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코팅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제 했던 건 뭐였냐면 왜 애터미인가였어요. 왜 애터미인가. 뒤에 나오겠지만 너무나 많은 상품들을 반드시 바꾸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죠. 내가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애터미 제품 써가 아니고 네 건강 때문에 써야 돼 라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얘기하기가 편해져요. 자, PPT 자료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이시죠? 예. 예. 보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센터 조회입니다. 왜 애터미를 써야 하는가? 일단은 환경 호르몬은 여러 가지 것에서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건 뭐냐면 업계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친정 유해화학 물질이 한국에게 최대, 이건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건데, 유해물질 PFO의 혈류 잔류 농도가 한국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임산부보다 한국의 임산부가 30배가 높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뉴스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PFOA의 그 탯줄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잔류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프라이팬 써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프라이팬 써가지고 지금 저희 파트너 중에 이제 선적 있잖아요. 무역하는 그 회사에서 배에다가 컨테이너 실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 듀폰사에서 어마무지한 화학물질을 우리나라를 보낸대요. 우리나라로 사는 거죠. 뭐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그게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이게 프탈레이트인데, 프탈레이트는 뭐냐면 여러분 냉장고 여시면 플라스틱 용기 있죠? 플라스틱 용기. 예, 냉장고에 잘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거에서 나오는 가소제 성분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킵니다. 식약처에 가서 보시면 환경 호르몬은 면역 교란 물질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궁이 망가져요. 자궁에 혹이 생기죠. 자궁 내막증, 자궁선종, 자궁근종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화학물질의 총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디 버든이라고 그래요. 인체 내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 총량. 그러니까 지금 환경 호르몬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이제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팝스라 그래요. POPS라 그래서 팝스라 그래요. 팝스 성분이 계속 농축돼서 우리 몸속에 쌓여 있는 정도를 바디 버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자,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김치를 잘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넣고 장아찌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넣고 그리고 시금치도 넣고 다 플라스틱에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식습관의 특성상 염장을 많이 해요. 그 소금기가 많죠. 그러면 서서히 배어 나오는 거예요. 프탈레이트 이렇게 하시죠. 후라이팬 쓰셨죠? 예, 후라이팬 쓰셨죠. 예, 그리고 샴푸 애터미 거 안 쓰고 그냥 아무거나 막 썼어. 예, 그리고 치약 이렇게 쓰시면 저농도로 계속해서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트에서는 다 이제 작업장갑 끼시대요. 마트 캐시 하시는 분들이 예, 작업장갑 끼시고 영수증을 만드시는데 예전엔 안 그랬어요. 맨손으로 막 만졌거든요.
영수증에 들어가 있는 게 비스페놀 A, 그리고 종이컵 있죠. 그 캔커피. 예. 실제로 독성가족이라고 SBS 스페셜에서 나왔었는데 불임이었어요. 난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을 조사했어요. 이분이 직장인인데 겨울에 아침에 편의점 들러가지고 온장고에서 뜨거운 캔커피 하나 사서 마신 게 이 사람의 낙이었어요. 근데 캔커피 안에는 뭐가 발라져 있냐면 방수 코팅제 그리고 비스페놀 A가 발라져 있어요. 그 농도가 어마무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난자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이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식품이나 화장품 안에 그 업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량이에요, 미량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먹는 사람은 그리고 바르는 사람은 이게 계속 농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리대 파동이 났을 때도 그랬었어요. 이거 극미량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그 제품 생필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휘발성 유해화물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따갑기도 하고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버든 프로젝트라고 8주간의 회피 실험을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게 되면 뭘 하라 그러냐면 생리통이 너무 심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뭘 하라 그러냐면 일단 냉장고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다 유리로 바꾸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후라이팬 다 바꾸세요. 스텐으로. 밥솥도 바꾸세요. 그리고 먹는 걸 유기농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세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세제도 다 천연으로 바꾸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세제가 그냥 단순히 빨래할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치약도 세제예요. 치약도 세제입니다. 치약 안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거품 내는 거. 그래서 세제 종류는 싹 다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8주간이 지났습니다. 생리통이 어떻게 될게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궁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일그러져 있었는데 이게 개선됐어요. 자, 그래서 바디버든은 인체의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물질 총량을 가리키고요. 프로젝트 3대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제조 성분이 공개되거나 저희 지금 화장품 공개돼 있죠. 독성 및 유해 정보가 공개되거나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내가 한다. 아까 그 코팅돼 있죠. 과부라 화합물. 요게 화장품에 들어갔다고 얼마 전에 난리가 났어요.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묻혔어요.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그런 이슈가 터지면 무마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물질이 저희 선크림에 있는지 다 뒤졌어요. 혹시나 있나 싶어가지고. 역시나 없었어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저희 제품들을 쓰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 여자아이는 이제 17살 된 아이인데 남성 호르몬이 이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환경 호르몬이 어떤 게 들어가 있나 이제 몸속에 혈액을 채취해 갖고 봤던 거예요. 자, 여기 방수 코팅제가 뭐냐면 요게 아까 전에 봤던 P5A 요게 이제 후라이팬에 있는 성분이고요. 유기염소계 살충제 같은 경우 그리고 폴리어머 피페닐 그리고 비스페놀 아까 말씀드렸죠. 비스페놀. 자, 보시면은 방수 코팅제 이 아이의 혈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그냥 편하게 인스턴트 먹고 그냥 했던 아이인데 프탈레이트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거 비스페놀 코팅제 요것도 이제 방수 코팅제죠. 살충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몸속에 계면활성제 이렇게.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거의 세제의 경우가 커요. 자, 그래서 환경 호르몬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일단은 여러 종류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여러 종류고요. 저용량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집, 자동차, 학교, 그리고 먹는 거, 쓰는 거, 바르는 거 다 모여서 바디버든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요즘에 불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이 없었대요. 그 교과서에만 실렸답니다. 자연식을 했던 때.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때는. 근데 인스턴트가 발달이 되고, 그리고 식생활이 서구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성들의 자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아이들과 10년 후의 아이들, 예, 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환경오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플라스틱의 원료인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이게 이제 플라스틱에 쓰여 있는 거고, 영수증에 비스페놀 A가 또 있어요. 예. 세제 같은 경우에는 알킬 페놀류, 그리고 합성 호르몬과 의약물이 있고, 농약, 뭐 모기 기피제 이런 것들, 살충제, 그리고 잘 아시는 보존제 파라벤이 있고, 여기서 쓰이는 과물화 화합물, 요게 등산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프라이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능성 소재는 다 있어요. 예. 자, 플라스틱은 피하는 게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뿐더러 아예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궁에 있는 혹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유전돼요. 예,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탯줄을 통해서 그 물질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자수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예, 이런 것들 있다. 이분이 이제 계명찬 교수님이신데 최강 1교시라는 곳에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실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쥐를 가지고 이제 프탈레이트를 계속 넣었더니 성조숙증이 생기더라,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먹는 심층수도 그렇고 이 PT 재질이잖아요, 생수가. 근데 이거를 상온에서 그대로 둬서 먹으면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얼리잖아요. 얼리고 녹이잖아요. 그럼 나온대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패티 재질은 얼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은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 네,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왜 애터미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애터미일까요? 여러분, 예. 일단 첫 번째 치약이에요. 여러분, 치약을 각각의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예, 영상의 목록은 제가 다 올려놨어요. 예, 여기 관련된 거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합성 계면 활성제가 치약에, 저희 치약 말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치약에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소듐 라우리 설페이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샴푸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면 활성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업의 오너야. 그러면은 원료를 싼 거 쓰시겠어요? 비싼 거 쓰시겠어요? 싼 거 쓰여줘.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합성을 쓰는 겁니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여러분 이빨을 닦으시고 귤을 드셔보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자, 합성 계면활성제는요, 이빨을 닦으면 화한 느낌이 있고, 이게 약 30분 동안 미각세포를 마비시키는데, 쓴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세포 남겨놓고 다 마비를 시켜요, 30분 동안. 그리고 이게 지금 혀를 이렇게 돌리시면 미끌미끌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점막인데, 점막에 흡수가 돼서 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화한 치약 쓰실래요? 애터미 거 쓰실래요? 예, 애터미, 예, 아우, 최순희 우리 국장님 아주 그냥 애터미 이러세요 지금. 애터미, 예, 맞아요. 애터미 거 쓰셔야지, 그쵸? 왜요?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자, 제가 여기서 캡처를 했어요. 애터미 치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거품을 내는 원료가 코코넛하고 코코넛 팜 오일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계면 활성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공개하는 회사가 없어요. 예. 치약 전성분을 공개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서 갖고 왔는지. 네,
많은 수의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예 화학 성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방부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미량의 성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품을 만드는 원료가 이게 예, 천연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이빨 닦으시고 귤 드시면 알아요. 귤 처리죠. 예. 그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거 쓰실래요? 치약.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약은 당장 바꾸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후라이팬 방금 말씀드렸죠. PPOAC라는 물질인데, 요게 다 발라져 있어요. 여러분, 다 발라져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인체내에서 독성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을 계속 일으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영상 보시니까 딱 아시겠죠? 왜 쓰면 안 되는지. 당장 바꾸셔야 돼요. 아깝다고 그냥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메디쿠 어떻게 돼요? 316 스테인리스예요, 여러분. 인체에 들어가는, 아예 인체에 박아도 유해하지 않은 예, 그런 인공 관절과 임플란트 수주로 쓰이는 최고급 의료용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요. 자, 저희 메디쿡 쓰셔야겠죠. 예, 딱 다 바꾸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방세제, 세탁세제. 자, 노닐페놀, 알킬페놀류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환경호르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자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제작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세제를 싹 바꾸세요. 예요. 그거는 비누부터 시작해서 샴푸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 몽땅 다. 여러분. 그냥 빨래하는 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주방 세제도 마찬가지고 다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인체내에서 분해 및 배출이 어려운데 예, 이것들을 이게 이제 자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식물유래 계면 활성제로 요거는 그 저희 이제 세탁세제에서 캡처를 해온 거예요. 식물유래 계면 활성제를 썼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방세제는 일종 세척제예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을 쓰는데 사용됩니다. 먹어도 유해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아, 주방세제 좀 하나 사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당장 바꿔 얘기하실래요? 당장 바꿔. 당장 바꿔라. 지금. 자, 그 다음 네 번째 위생백과 비닐랩과 위생장갑입니다. 비스페놀 A와 폴리에틸렌이 들어가 있는데 불임, 난임, 난자생성 방해 원인이 되고 자궁의 종양과 자궁질환의 원인이 다 이제 사실 자궁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나 위생백은 어떻게 하세요? 예, 위생백, 비닐랩 씌워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시고 뭐 이러신 분 있어요. 예, 위생장갑 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 요리도 하시잖아요. 막 잡채도 막 하시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거 쓰실래요? 예,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이오 폴리에틸렌을 쓰는 거예요. 폴리에틸렌이 합성인데 이걸 어디서 뽑았냐면 바이오에서 뽑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탕수수 폐당밀에서 뽑았어요. 천연 사탕수수에서 착즙해서 남은 거. 예를 들면 이제 남은 그 산물을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이거를 가지고 재활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BPA 프리로 나오죠. 비스페놀 A로부터 안전한 환경 친화적 제품. 그래서 전자레인지 아무리 돌려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쓰셔야 돼요. 자, 왜 애텀일까? 다섯 번째, 차전자필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제작진이 식이섬유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줘요. 시간이 좀 보면 좋겠다. 예. 뭐냐면 환경 호르몬을 배출시키는 기전이 있는데요. 예. 오메가3나 아니면 예, 건강한 유채유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간에 담즙에 모여있던 이제 팝스들이 배출되면서 누구랑 흡착을 하냐면 식이섬유하고 흡착을 해요. 그래서 신선한 야채, 과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호르몬 배출 때문에 있어요. 이걸 흡착시켜서 내보냅니다. 자, 요거는 영상을 바로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또 이해가 돼요. 2분짜리 영상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재미있으시나 몰라. 예. 네, 이게 지금 그 몇 시간짜리냐면요. 저희 팀이 거의 한 12시간 정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하려니까 제가 지금 예, 압축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분짜리 영상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예, 공유를 시켜 드릴게요. 한번 보실게요. 가 많은 다양한 채소와 현미밥. 잠깐만 좀. 아니야, 여기 있어. 아침에 뭘 먹었는지 이제 보여주려고 카톡을 보내는 거고요. 환경 호르몬의 바디 버든을 줄이기 위해 고기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유채유와 들기름을 끼니마다 아낌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현미밥은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기름을 듬뿍 넣은 채소도 같이 먹어야 하죠. 이렇게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내 환경 호르몬 배출을 위해서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음식과 피부,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인체 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배출 기전에 의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지방세포에 갇혀 있다가 혈중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혈액을 통하여 전달받은 화학물질들은 담즙에 고여 있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기름,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환경 호르몬은 체외로 배출됩니다.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담즙이 분비되는데 담즙과 함께 우리 몸에 있던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를 돕기 위해 분비된 담즙은 재흡수되지만 담즙과 함께 배출됐던 환경 호르몬은 식이섬유들과 단단히 결합해 체외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바디버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바디버든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예, 사전자피가 왜 좋으냐면 예, 식이섬유인데 이게 40배 팽창하죠. 예, 그리고 흡착을 시켜요. 예, 단순히 그냥 장내 활동을 위해서만 드시는 게 아니고요. 예, 환경호르몬 배출을 위해서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챙겨 드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해모임이에요, 해모임. 환경 호르몬이 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냐면 식약처에는 면역 교란 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환경 호르몬 종류가 많겠죠.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니까 팝스라고 하죠. 근데 모듈레이션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역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해모임입니다. 반드시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궁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생리통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낫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아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자료가 이제 목록이 있어요. 목록만 좀 보여드릴게요. 목록만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 저희가 이제 늘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어디 보자. 예, 식이섬유. 지금, 예. 그 제목들은 제가 이것만 슬라이드에서 올려놓을 거니까, 치약을 왜 치약을 이걸 애터미 써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애터미에서 선전한 게 아니고, 다른 영상 매체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환경호르몬 습격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요건 식이섬유와 유산균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후라이팬을 보셨죠? 그리고 독성물질의 시대를 살다. 그리고 자궁의 경우. 이렇게만 보셔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고 또 애터미 제품을 이제
얘기하고 말씀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내가 주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게 되면. 비굴할 필요가 없죠. 저희 치약이 어떤 치약인데요. 예, 저희 치약이 대단한 치약입니다. 예, 가격도 싸고요. 엄청난 치약이에요. 예, 자부심을 갖고 전달하셔도 되고, 저희 메디쿡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 저희 세제들 만만한 세제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꼭 전달하시고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죠? 네, 마이크 켜시고요. 네, 왜 믿고 쓰는 애텀이라고 했었는지, 우리 그냥 세미나 때 뭐, 그냥 습관처럼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오늘 이런 몇 가지의 정보만 들어봐도, 아, 정말 믿을 만한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영상과 또 자료와 이런 걸 준비해 주신 우리 백승진 본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거 보고 느끼신 거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만 해볼게요. 시간이 47분이니까. 두 분만. 네, 우리 박영숙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너무너무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마음속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너무 편안하고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이게 자궁을 다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 써서 맨날 최순희 국장님이 와서 막 그냥 열변을 올리고 말을 하거든요. 프라이팬 바꾸라고.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보니 나한테 너무너무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시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리한 걸 찾다가 사실 프라이팬도 이렇게 불 조절을 예열을 잘 못하면 막 들러붙으니까 쓰다가 또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경우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하면 또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의 반성만 하고 계시나 봐요. 딸들한테 다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백승진 본부장님께서 이걸 준비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애터미 하면서 제품을 써달라고 PB를 받기 위해서 하나만 사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너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제품을 찾기 힘드니 애터미 마크가 찍힌 제품을 쓰면 된다. 소비를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그런 정보들이 오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준비해 주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일을 하실 때에도 오늘부터라도 좀 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제품을 전하는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알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믿고 마크만 믿고 전달해도 될 만큼 다 점검해서 그렇게 이제 런칭해주는 제품들이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전달하는 그런 우리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애용을 해야 되겠고, 그죠? 네. 오늘 귀한 시간 또 준비해주신 우리 백승진 본부장님과 같이 또 스피치 해주시고 함께 시간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